모르겠습니다만 엔텔스는 SK텔레콤의 소프트웨어를,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거의 독점으로 납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는 이런 회사고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IoT와 관련된 IoT 플랫폼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주대학교에서, 오늘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IoT 특별 사업단이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 자리는 물론 이제 이런 정보를 우리가 획득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서로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좀 충분하게 하고 우리 그 연구의 차원에서요. 연구의 차원에서 네트워크도 좀 여기 그 엔텔스하고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대학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멤버들, 여기 회장님 지금 금방 오셨는데 멤버들하고도 충분히 좀 네트워크를 해서 좀 저희들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강의는 진행될 거고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조화주 IoT 연구회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IT 분야의 조화 주석입니다. 저도 그냥 세미나 들으러 왔는데 요청이에요. 아무튼 이제 제가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국내도 IoT 여기가 굉장하다는 것도 실감했고요. 오늘 이 자리가 또 새로운 2016년 IoT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만약에 이제 IoT 관련해서 좀 저희 IoT 회원사 가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안현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그동안 IoT를 어떤 활동을 했었고 또 그 IoT라는 게 사실 그 기술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단일 기업이 모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회원사들이 요소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표고요. 그래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께서 딱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개 기업이 하기에는 특히 중소기업이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협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네트워킹을 좀 하시고 이런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작년에 저희가 아마 물론 이제 조금 지원이나 구원을 좀 받아서 워크숍도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만 이렇게 연구회를 활용하고 또 이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하신다면 추가적인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으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강의해주신 엔텔스 여기 상섭 국장님이십니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왔는데요. 관심이 많아지는 분에 감사드리고, 최근에 저도 그 MTM IoT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작년 올해 2년 동안 관심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업 자체가 이제 MTM IoT 자체가 어떤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협업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 엔텔스라는 회사를 간단히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15년, 10년 좀 넘은 회사고요. SKT의 그 네트워크, 이동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중에 특정한 영역들을 제가 소속된 본부는 IoT 본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버티컬 사업 1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네 가지로 이제 추려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다양한 사례들도 있고, 저희가 진행해준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IoT라고 서브리티라고 표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용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을 했을 때 이걸 현실적인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의 저의 미션이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례를 좀 통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제품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서비스하고 어떻게 잘 엮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바이스, 플랫폼, 그다음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것들이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MTM IoT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협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다면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도 사물인터넷이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시는데 많은 투자를 하셨고 실질적인 이제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MTM IoT, 예전에 유비쿼터스, USN 해가지고 쭉 진행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언젠간 IoT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산업에 관련된 제품과 사업과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컨셉적으로 상당히 좋은 컨셉이다라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자 하는 게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부터 좀 있는데요. 지나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IoT 시장 예측은 자료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국내 상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정보화진흥원과 관련해가지고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 계획 사업의 ISP 사업을 제가 주관했었습니다. 이하에서 미래부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실증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좀 잡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 아티스트들은 일부분씩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작년까지는 IoT라는 용어에 대해서 되게 사물인터넷, MTM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생소해 하시고 관심도 별로 없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발표도 하긴 했지만 재작년, 작년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을 찾는 어떤 방향성으로 일단 잡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IoT와 관련된 시장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IoT 시장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바탕에 대한 얘기들을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IoT, WT 이전에 MTM까지 해가지고 이런 표준 단체들이 다 실질적인 이 디바이스의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표준,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표준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에 대한 것들을 수년 동안 전 세계 표준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엣지 기반의 플랫폼, 그 다음 MTM 기반의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SKT와 같이 표준화된 플랫폼에 대한 구축을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W3C에서 얘기하고 있는 WOT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러한 표준들은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제공하고 표준화하고 일관된 표준화된 모습으로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이것대로 했을 때 상호 응용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게 관점이 있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원액템, 엣지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이러한 표준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표준화 활동을 하면서 얻어내는 그 아키텍처링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은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엣지, 원엠투의 ITU, 이런 표준화 활동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한 스탠다드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에 대한 부분들의 제시는 필요한 영역으로 일단은 큰 영역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커넥티비티에 대한 아키텍처링에 대한 부분 이외에 각각의 또 이제 그 RF 진영에서 또 각각의 또 이제 표준화 활동들을 진행을 별도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IoT, M2M과 관련된 부분들이 쭉 표준화 활동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이루어져 있고 그 성과 내에서 각각의 또 표준화 활동들이 같이 연합을 하면서 이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포인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이 장소를 좀 넣는 부분이고요. 특히 최근에 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바이스는 블루투스 디바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전력의 배터리 소모량이 가장 적게 어드버타이징만 할 수 있는 기술만으로도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그다음에 저렴하게 어떤 디바이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라든지 직기라든지 G웨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홈 쪽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엠TM에 대한 활동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원엠TM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상호 운영성 테스트, 유럽에 있는 플랫폼과 전자부품 연구원과 SKT와 저희가 만든 플랫폼의 상호 운영성, 커넥티비티를 상호 운영 플랫폼 간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검증을 했고 이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 활동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원엠2M과 엣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아키텍처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깊이 있는 것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좀 보시고 이러한 구성에서 어떤 포인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마어마한 그 단체들, 기관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러한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있고, 심지어 네트워크 영역까지, 최근에 이제 가상화 영역, NFV, SDTN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IoT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키텍처링을 이동통신망에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비나 G웨이브나 나머지 블루투스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왜 IoT에 대한 접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들이 이전까지는 각각의 산업군에서 특정한 기술이 특정한 서비스만을 가지고 버티컬한 하나의 서비스만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했다면 이제는 그 비즈니스가 여러 개들을 하나에 묶어서 공통된 서비스를 만드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시나리오 내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가 창출된다는 것들이 현재 지금 IoT 시장에서의 방향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재작년까지 저희가 그 전자부품 연구원과 SKT와 저희 에테스가 공동을 해서 노비우스라는 IoT 플랫폼을 오픈소스 가지고 해서 이제 개방형 오픈소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션이라는 오픈소스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이미 그건 활동하고 있고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플랫폼의 소스 자체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특정사 가입하시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이 정부에서 투자하고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왜 한국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갖기 시작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외에 디바이스, 그 다음에 특정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품 소재 산업들, 연관된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한 관련된 서비스 산업들,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수민의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개인 IoT, 공공 IoT, 산업 IoT, 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작년에 이제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혹은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이 디바이스가 어떻게 잘 붙일 수 있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의 관점이 가장 핵심적인 관점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개인 IoT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이후에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공공 IoT 쪽 그다음에 산업 IoT 쪽은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 IoT 쪽은 저희는 MTM 예전에 MTM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MTM 사업을 할 때 저희가 MT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뭔지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전자발찌 뭔지 아시죠? 전자발찌가 대표적인 MTM의 이제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세 가지의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발찌가 있고요. 그다음 휴대장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같은 휴대장치, 그다음 재택장치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왜 구성됐는지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면 전자발찌는 이 사람이 장치를 버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구성력을 갖기 위한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 휴대장치는 이 전자장치가 직접적인 통신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치라든지 뭐 통화라든지 뭐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한 것이고요. 이것들이 다 종합해서 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판별하기 위해서 재택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벌써 3개의 디바이스가 생기는데 이 3개의 디바이스를 다시 또 뜯어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 기술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하나를 봤을 때 소재, 이게 잘 잘라지면 안 되는 이런 소재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걸 절단했을 때 절단에 대한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 다음에 충전을 통해 가지고 얘가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취리 기법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휴대장치에는 기본적인 통화 기능부터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통화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택장치 일반 전화기, 집에 있는 그냥 그 무선 전화기 거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또 기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 개인 IoT, 공공 IoT, 산업 IoT 이 부분에서 이렇게 특정지어서 산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특정한 기술적인 요소와 그 기술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이것들을 에코시스템 내에 엮고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자에 대한 관점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인식을 했고요. 정부에서 그 인식한 범위 내에서 이제 크게 그룹을 나누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IoT 쪽에서는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공공 R&D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인더스트리 3.0, 독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델을 적용하고자 연구는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개인 공공 산업 IoT 전반적인 영역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전자발찌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RF 통신에 대한 기술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것들을 배터리를 어느 정도 소모량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지 충전식으로 할 건지 교환식으로 할 건지 이러한 기술적인 검토들이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연합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MTM IoT 시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자체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이제 그 실증 사업들에 대한 것을 하면서 MTM IoT의 공통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자, 특정한 영역으로 나눠서 개방형 플랫폼을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포츠 이런 식으로 그 플랫폼의 특정한 산업 분들을 좀 녹여낼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들이 크게 유사한 부분, 다르지 않고 유사한 부분을 묶어낼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스프레드 시키자라는 게 이제 작년에 정부의 방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테스트베드부터 실증 단계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정리했던 부분 중에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재난안전, 선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계단 안정, 그 다음에 스포츠 분야. 요거는 이제 평창올림픽 때문에 들어가는 영역이고요. 이렇게 크게 영역을 나누긴 했지만 헬스케어에서도 다양한, 그 다음에 뭐 계단 안정 쪽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단체들, 그 다음에 기관들, 그 다음에 업체들이 어떻게 연계 협력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오늘 같은 이러한 그 모임들이 현재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작년부터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많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떻게 사례를 들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페로라는 그냥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그냥 당구공 사이즈의 그냥 구 형태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하고 통신을 하는데 얘는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동할 때 계속 쫓아다니고 야구개처럼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을 적용해서 스마트폰 내에 별도의 스페로의 객체를 만들고 실질적인 객체와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디바이스인데 요거 하나 자체가 실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 다양한 부분이 아니라 개방형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페로라는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어떤 거를 개방을 했냐면 자, 이 스페로의 기능 중에 사용하실 수 있는 펑션들이 1부터 100이 있다라고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스펙에 대한. 자, 이걸 앱을 만드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라고 오픈을 해버리셨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비즈니스들은 자, 우리가 만든 API는 우리가 쓴다라고 해서 우리만 쓸 수 있어라고 해서 비즈니스의 앱들을 쭉 만들어내는 형태라면 자, 이거는 그냥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앱 개발자면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스페로의 동작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앱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개방형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디바이스를 만드실 때 디바이스 관련된 만약에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디바이스의 모듈을 다른 어떤 디바이스의 완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API 혹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화하고 그 표준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얘를 협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상호 공유를 좀 해주셔야지만 조금 더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요거 하나로도 매출이 6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PI를 이 단말을 만드는 회사에서 API를 공유하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액세서리들이 좀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거치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기스가 나는 튀는 것들 채우기 위한 액세서리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들 그 다음에 앱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이러한 띵 자체를 제공해서 띵에서 개방형의 API를 오픈하면서 커넥티비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개방되면서 다양하게 앱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면서 마켓의 베네핏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스페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많이 실제로 제가 집에 가서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써보시면 앱도 개발하시기 되게 쉬우시고요. SDK가 공개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발전보다는 개방형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것들 자체가 이제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페로의 이제 확장판인데 올이라고 해서 이거는 당구공이 아니라 그냥 원통입니다. 원통인데 개념은 동일합니다. $20짜리고 이것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요 아이템만 가지고도 650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이게 사례가 되겠고 이게 이제 재작년이니까 조금 더 올라갔을 거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더워서 이제 판단이 되고. 자, 이게 이제 IoT에서 그 다음에 띵을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얘가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제공할 거냐. 이 커넥티비티가 앱이 될지 플랫폼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할지에 대한 것들은 서비스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를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얘를 공통적인 어떤 통신 구간을 확장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워치에 대한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홈 영역 혹은 공장에서 에너지 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조도가 낮아져 있다가 바람이 들어가거나 차량이 들어올 때 조명이 탁 켜지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와 단순한 인터페이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완제품들은 단순한 개방된 API 혹은 개방된 기능에 대한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것들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고, 제품 자체를 그렇게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 펑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형태들이 다 포인트로 잡혀 있다는 부분들을 좀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난감인데요. RSS나 SNS,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 다 인지하고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매출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색깔만 반짝반짝거리고요. 귀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 거. 딱 세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커넥티비티를 어떤 것을 할까? 웹만 될 수 있거나 와이파이 혹은 블루투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 충분히 서비스로의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동 칫솔, 전동 포크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크게 이제 성공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페어링을 해서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모델인데요. 실제로 그냥 가방에 넣거나 혹은 목걸이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물에 부착한 이 태그라고 그냥 타일이라고 명명하는 거 제품 명이고요. 이렇게 페어링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내 위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 이런 것들, 분실, 이런 것들 좀 도난하기 위한, 도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착안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이러한 관련된 제품들은 시장에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농장, 지금 이제 스마트팜을 확장하기 위한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식물 생장에 대한 부분 중에서 필요한 영양 부분, 양분과 그 다음에 온도, 습도에 대한 모든 활동들을 체크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른 쪽에 있는 부분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처리할 것이냐. 자, 이 컨셉만 있으면 스마트팜도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라고 커다란 영역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중에서도 파프리카 농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딸기 농장에 적합한 모델,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집에서 그냥 화분, 스마트 화분이라는 제품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그냥 단순히 집안의 온도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보된 날씨 정보와 연결해가지고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연결된, 실제 이제 띵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람, 서비스와 연결된 형태의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외부에서 내가 나가 있을 때 그러한 정보들, 현재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 여기서는 이제 개방과 공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유는 이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근거리가 아닌, 이제 앱하고 띵하고 근거리가 아닌 뭔가 이제 원거리에 대한 부분이 되면 반드시 저희가 예전에 서버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플랫폼이 됐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모델이고요. 이것 자체에 대한 모델이 향후에 IoT, MTM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에서 거의 다 나오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 다음 전자 저울, 그 다음에
전자 가로 등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다 종합한 게 스마트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시트에서 뭐 전자 가로 등부터 해가지고 뭐그 사무라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파크라고 해서 실제로는 아주 그 단순한 그 실드를 제공을 해서 이 실드를 가지고 뭐 특정한 모션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좀 부가적인 부분들을 하면 미니 로봇 같은 단순한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체는 기기에서 이제 뭘 제공했냐면 소프트웨어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소프트웨어 방식을 제공하면서 디바이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페이스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소프트웨어 방식을 공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작을 해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두이노, 뭐 라즈베리 파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그다음에 IoT, MPM의 서비스를 처음에 연구 개발해서 만드시기 전에 항상 이러한 오픈 하드웨어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컨셉트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비즈니스 가능성에 대한 부분,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보드 제작부터 해갖고 이제 센서에 대한 구체화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킷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호 서비스라고 해서 요거는 실제로 MPM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이냐, 뭐 어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이제 조금 접근이 되는데 디바이스는 모르겠고 디바이스는 갖다 붙이시라고 하고 그럼 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이제 또 서비스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암이라는 뭐 알고 계시는 분은 콜텍스 네. 그 칩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인증해서 실제로 이제 센서 노드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확장해서 실질적인 그 M2M IoT와 관련된 부분을 접근하고 계시고 CPU 모델까지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오픈 하드웨어 모듈이 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오픈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여기다 블루투스 칩만 딱 하나 붙이시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개발하시면 이거 자체로 케이스만 만들어서 바로 그냥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이제 센시노드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띵웍스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 관점으로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띵들을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표준화해서 제공해주고 얘네들이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것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표준화 자체는 이미 다 어느 정도의 권력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굳이 그걸 연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PI에 대한 표준도 다 나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로파일에 대한 하나하나 항목, 파라미터들에 대한 항목들까지 다 표준화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무시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키텍처와 거기에 표준화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파라미터들 정도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폐쇄형 M2M 플랫폼이 시장에 나왔을 때 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플랫폼으로 다 이제 변화됐던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형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서비스, 특정한 디바이스만 부실 수 있는 플랫폼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방향이 틀어졌고요.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는 플랫폼 키워드에서 개방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 띵이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자기네들을 붙일 수 있는 센서부터 해서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합의 모델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자, 우리 게이트웨이에 붙일 수 있는 A, B 업체, C 업체 이렇게 해서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업체, 센서 업체들 이 연합해가지고 플랫폼 업체와 같이 이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례가 되죠. 여기서 이제 요 모델 자체가 그대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게 스마트홈 서비스 모델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실제 스마트 띵스라는 요 플랫폼 회사 자체는 실제 스마트홈의 영역으로 지금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금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뭐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해서 허브 뭐 이런 그다음에 SNS 대시보드 뭐 웹앱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본인데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이 그냥 단순히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주고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넘겨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형태가 그냥 단순한 서비스. 뭐일 때 조건이 if that, when, else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단순한 룰을 적용하기 시작했던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셉 자체는 띵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적인 부분 이외에 얘를 기본으로 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방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내가 컨디션을 만들 수 있고 제어 로직을 만들 수 있다는 단점으로 이제 서비스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런 서비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개방형 플랫폼, MTM IoT 플랫폼과 이러한 룰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같이 엮여지면 실질적인 개발 자체는 의미 없이 띵을 하나 개발해서 펑션들과 개방해 놓으시고 이 두 개의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서비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과 흡사한 내용이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브스팅은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특이한 건 뭐냐면 공장의 그 셋의 진영에서 어느 정도 좀 접근해가지고 오브젝트 ADI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뭐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크게 활용되지는 않고 있고 특정한 국가에서만 지금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과제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주제는 주문, 그 다음에 물류까지 그 전 공정을 어떻게 연합해서 에코시스템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데 하드웨어를 만드는 입장,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드 쓰고, 금형 쓰고, 그다음 사출하고 해가지고 다 이제 조립하고, 그다음 검수하고 이런 절차를 내가 다 했다면 그것들을 이제 오픈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 내가 가지고자 하는 서비스의 완성품은 이거고 디자인 컨셉은 이거고 규격은 이거고 설계도를 딱 올리면 관련된 회사들이 오픈마켓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딜을 해서 참여해서 생산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물류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어디로 구성합니다. 자 생산자들은 이제는 하나의 영역을 완성품 만드는데 모든 전공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활용해서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에코시스템 내에서 활발히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모델을 가자라는 게 스마트 팩토리 3.0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도 개방형에 대한 부분들을 주저주저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자이블리는 지금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해되시고, 요게 이제 개방형 플랫폼의 이제 시작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이 개방형 플랫폼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서비스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어떤 제공이냐면 플랫폼 자체도 SDK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API들 아까 이제 뭐 엣지라든지 원앱TV 표준 단체에서 나온 모든 아키텍처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들이 쭉 있으면 그 표준들에 대한 것들을 수용해서 너희들이 커넥티비티 중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API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API 포함 된다라고 그 자체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유럽 진영에서는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상용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베이스의 중앙 집중형 서비스의 모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띵스피크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클라우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 센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 특정한 채널을 활용해서 개방형 웹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건 이제 디바이스 자체를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붙여서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 웹에서 그냥 쭉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MTM IoT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고 이 상향 곡선 중에서 내 거를 만들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트라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자, 플랫폼 영역을 플랫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디바이스를 하는데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직비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디바이스 내에 하나의 디바이스에 직비와 블루투스를 같이 넣었을 때 자, 이걸 어떻게 서비스의 모델을 만들고 API들을 만들 거냐에 대한 이런 것들로 협력에 대한 모델로 이제 점점 흘러가고 있고 이건 이미 대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방력에 대한 부분과 협업에 대한 부분. 자, 그렇다면 완성품을 내가 굳이 직비 알지 못하는데 직비 연구해가지고 하는 시간보다 잘하는 업체와 그냥 코드 하나 아까 말씀드린 오픈 하드웨어 하나 가져다 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걸 한번 그냥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단계 자체가 얼마나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당장의 서비스를 예전에 이제 웹도 예전에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몇 년 전에는 웹 개발하는데 6개월을 줬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2개월밖에 안 줍니다. 페이지만 웹 홈페이지 뭐 기본적인 뭐 웹 개발을 하는데 기간이 막 단축된 것처럼 디바이스의 생산 주기도 지금 단축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자 개방형과 코업을 빨리 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미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기간들이 단축되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합회 혹은 뭐 같은 코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향력과 친목 그다음에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파라리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프덴의 그냥 단순한 룰이 아니라 조금 더 파라메터들을 좀 구체화해서 좀 다양한 룰 엔진에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의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의 기능 이것들이 표준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준화의 아키텍처상에서 이러한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서 쭉 말단 서비스까지 가는 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했으니 요것만 따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꾸 부분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다 뭘 기반으로 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웹에 있는 SNS라든지 웹 서비스들과 같이 연합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보면 B2C, 그 다음에 B2B,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을 일단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은 B2B2C, 그 다음에 B2C2B, 그 다음에 B2B2, 뭐 G, 뭐 아까 개인 IoT, 공공 IoT, 그 다음에 산업 IoT 이렇게 뭐 구분 지었던 것 자체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자체의 개방성에 대한 부분, 플랫폼의 개방성에 대한 부분, 서비스의 개방성인 부분이 있다면 굳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전체 풀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데 투자하시고 개발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플랫폼 전문 회사들은 그런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련된 디바이스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디바이스의 연합들이 이루어지고 이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또 잘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MES 공정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해서 저는 MES 잘 모릅니다. 소프트웨어 좀 구현을 해봤지만 전체 풀 패키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잘 하시는 분들이 IoT에 디바이스를 뭘 붙였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점점 더 소그룹이 전체 산업을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데 노력하는 시간과 투자 비용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부분들을 조금 축소해서 같이 나누다 보면 이것 자체가 단기간 내에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고요. 뒤에서 저희 이제 사례를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지금 이러한 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 메시어, 그다음에 뭐 표준, 뭐 이런 것들이 개방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개념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 다 입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시각을 좀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비즈니스 기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미 MTM IoT 사업들을 지금 오래 하고 있지만 디바이스 업체들하고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딱 두 부분입니다. 뭐냐면
자, 이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개발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죠? 딱 기본적으로 한 6개월 걸린다고. 금형 쓰고 뭐 회원하고 뭐 기본적으로 뭐 단축 최소 4개월. 당장에 2달 내에 납품해야 되는데 적어도 안 돼요. 돈만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투자비 많이 주면 단축할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업체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업체는 그거를 2개월 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한 달 내에도 해준다고 해요. 그 뭐냐면 컨셉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처음부터 막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재활용하고 어떤 걸 연합해서 건지에 대한 컨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에 출장을 가면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 딱 사무실이 이 정도 딱 공간이에요. 사무실에 회로만 딱 기판만 만드시는 회사이신데 그분들이 전 세계 분량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딱 그만한 회사예요. 그 다음에 공장은 전층에 이제 여기 한 5층 정도 있는 회사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딱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기판에 기본적으로 그동안 회사에 있는 모든 제품들의 어떤 특징들을 다 모아서 자, 이런 타입은 이거 쓰시고요, 이건 이거 쓰시고요, 이거 쓰세요.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가져다 쓴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픈에 대한 개념이 일부 지금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패러들을 딱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만 비즈니스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하드웨어 요만한 거에다가 칩 하나 붙여가지고 케이스만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2만 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비싸도. 요거를 저희가 대량 생산하면 이게 10,000원 정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만 원을 파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2만 원에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플랫폼 회사이지 다만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가져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전자발찌와 같은 특수한 산업 그것들은 그냥 특정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수량도 많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저희가 이해한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형과 코업과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제외한 게이트웨이 영역,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 플랫폼의 영역,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통신사의 빌딩과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영역들 부분, 그 다음에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영역,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처리 영역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로케이션 트래킹, 그 다음에 스마트홈, 디지털 사이니지, 그 다음에 뭐 인바이런먼트,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쭉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 영역에서 전부 다 그런 영역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의 에코시스템은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표준 플랫폼,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중간에 데이터를 배더링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나머지 디바이스 영역,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그 다음에 이런 전체 플랫폼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워러브싱이라는 서비스 모델, 그 다음에 이것들에 올라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걸 뭘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건지에 대한 거는 그게 이제 비즈니스니까 그 비즈니스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버리는 비즈니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한데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어요. 그 정도 상황으로 IoT의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크게 올해까지는 스마트홈,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케어, 스마트 세이프티, 스마트 타운 플랫폼 기반의 5가지 영역과 스마트 IIoT로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그냥 인더스트리얼 IoT에 대한 접근을 좀 일부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를 쭉 실제 사례들을 쭉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요한 서비스 영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조금 익스텐션한 부분들을 좀 만들다 보면 서비스들이 쭉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기 쉽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오픈 하드웨어를 저희 이제 팀원들은 소프트웨어 팀원들이지 이 하드웨어 팀원들이 아닌데 이러한 오픈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일단 서비스에 대한 컨셉트를 한번 접근해 보고, 자, 이거에 관련된 업체들 찾습니다. 기술력 있는 업체들 찾으면, 자, 이거 뭐, 5만원짜리면 이거 말고요. 저희 보드만 이렇게 딱 제작해 주는데, 한 2만원? 그 다음에 뭐, 케이스 만드는데 뭐, 5천원? 자, 그러면 서비스, 이거 좀 예쁘게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요건들은 플랫폼의 요건들이 아니라 서비스의 요건으로 이미 정의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장표가, 예. 이런, 전자발찌, 위치 추적과 관련된 부분. 실제 이제 사례 화면이면 특정한 지역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 각각의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여러 가지 센서들 중에 이 센서들을 VCM 단말이라고 해서 자동차 특정한 단말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상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빌딩 에너지 관리도 저희가 이제 SKT와 같이 진행을 했었고, 교신과 같이 에너지 효율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형태가 지금 인하우스 모델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는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셀콤의 MTN 빌링과 관련된 플랫폼과 빌링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스토링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서비스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스마트 태그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컨셉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거 그대로 옮기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기상 이론 개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원증을 위에 상단에 비콘 어드버타이징하는 블루투스 칩을 하나 받고 버튼 하나, 비상 버튼 하나 박아서 단순한 기능만 수행합니다. 1초에 한 번씩 어드버타이징만 합니다. 그 다음에 AP를 공장에 꼭 설치해 놓고요. 이 사람이 어디를 지나갔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합니다. 그 다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반도체 공장은 가장 큰 사고가 뭐냐면 가스 노출 사고가 인사 사고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미처 시끄러운 공장 내에서 있다 보면 그 비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빨리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들을 확장해서 단순한 기능이지만 서비스 모델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이큐의 그런 비상 안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AP를 박아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진동 센서에서 올라오는 그 특정한 모터, 그 다음에 배관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센서를 붙이기 시작하면 다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 환경과 관련된 부분 서비스를 계속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AP는 그런 형태, 게이트웨이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주는 기본 영역, 그 다음에 특정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만들어내는 영역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그냥 소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좀 다르게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SKT 스마트홈 그 선전 혹시 보셨는지 강동 나비에 그다음 뭐 공기청정기 뭐 몇 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광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SKT 스마트홈의 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심플합니다. LG 플러스에서는 뭐냐면 기사가 나와서 딱 설치해주고 가는 거고요. 스마트홈이. 그다음에 SKT의 스마트홈은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컨셉을 가져간 거냐면 디바이스 업체가 플랫폼을 하나 스마트홈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 스마트홈 오픈 해놓을 테니까 디바이스가 여기다 맞추면 너네는 앱만 만들어서 앱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제품만 등록하면 바로 쓸 수 있다. 이 컨셉입니다. 심플한 컨셉을 가지고 개방형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기능들을 만들어서 이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해서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그냥 마트에서 제품 사고 앱 다운로드 받고 제품의 바코드를 읽든 뭐 QR코드 읽어가지고 제품 등록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집에 와이파이가 되면 됩니다. 와이파이 대부분 있으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 오면 이제 7층에 데모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실제 비즈니스를 옮기는 케이스가 돼요. 요거 하는데 실제로 기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아티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자발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범죄 예측이라는 사업을 실제로 제가 지금 수행을 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뭐냐면 재범자가요. 성폭행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대만 성폭행하는 사람은 재범했을 때도 10대만 성폭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만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만 하고 야외에서 하는 사람은 야외에서만 하고 시간이 저녁에만 하거나 비 올 때만 하고 이런 것들이 재범자가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재범하는 케이스들이 거의 80% 이상 일치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쭉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상황과 근접하는지를 판별하면 이 사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다. 컨셉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범죄 예측이라고 지금 하기보다는 사전 알림으로 일단은 예측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요 과제는 지금 이제 그 VIP 보호까지 지금 들어갔고요. 예측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이제 마이너리 리포트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유사하다,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모로브싱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따로 런칭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한번 붙여볼 수 있는 그냥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해보려면 너무 헤비하니까 단순히 그냥 한번 제품 한번 붙여보고 서비스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들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서비스를 만들거나 조금 더 성능 있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아키텍처링 중에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영역과 그 다음에 디바이스 영역들을 결합하셔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타임 마켓이라는 얘기가 실제로는 IoT 쪽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영역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리프델에 대한 부분도 서비스의 구성으로 일단 넣어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오픈 하드웨어들에 대한 활용을 대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이런 거 할 때, 아이디어 공모전 할 때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단지 디바이스를 제작하시는 건 쉬우세요. 그냥 몇 번 따라해 보시고 컨셉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얘를 데이터 올려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기부터 맡기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플랫폼들, 자이브루프에서 오픈 플랫폼 활용하셔도 되고, SKT에서 제공하고 있는 OMP라고 하는 MTL 플랫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 통합되어가지고 띵플러그라는 MTL IoT 플랫폼에 대한 부분 접근해서 테스트베드에서 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 기술원, 분미에 있으시잖아요. 전자정보 기술원에 이미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책관광 오션이라는 그 오픈소스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해놨습니다. 커넥티비티 테스트를 다 하실 수 있어요. 환경은. 그거 고민하실 시간이 없다는 거,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자,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드실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연합해서 어떤 서비스에 근접하게 만들 거냐에 대한 그런 것들만 좀 고민해 주시면 DCP 교회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업체들을 활용하셔서 비즈니스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IoT, MTL,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영역과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부분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잠깐 질의응답을 먼저 받고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수님 다음으로? 네, 아니, 질의응답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엔텔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좀 이해를 하셨어요. 협업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강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캐시텍의 전반적으로 아니라 여기서 좀 같은 내용을 보면 플랫폼에도 전혀 안 좋아하는 네네. 지금도 저는 이전에 스마트 대량계 관련된 청가지 있는데 네. 이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오픈 플랫폼에 네. 한 장면 좀 생략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스마트폰 영역에서는 보안 이슈가 아주 강화돼야 된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특정한 칩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의 대칭 키를 칩에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그 칩에 대한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그것들을 이제 그냥 박으시면 돼요. 어디에다 박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는 언제든지 인증할 수 있는 플랫폼에
암독화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 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방식들은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어디 구간에 문제가 생기냐면 게이트웨이 단까지가 문제고요. 일단 디바이스에서 게이트웨이까지의 보안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보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블루투스나 직비나 이런 D웨이브 같은 경우에 보안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프로젝트 쉽게 할 거냐에 대한 데이터 전송 어떻게 쉽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의 질들이 좀 작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심각한 영역이고 실제로 이 게이트웨이와 플랫폼에 대한 영역도 이게 오픈 하드웨어 게이트웨이면 그런 지원 자체가 특정한 알고리즘 몇 개 지원하고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아예 디바이스에 그런 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특정한 보안 구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안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질문? 추가로 또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미래부의 그 정부 R&D 사업 관련해서 기획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것까지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기획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요청을 드려서 그것들 과제로 좀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과제들. 그냥 단순히 R&D를 위한 연구가 되지 말고 뭐 특정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데 구체까지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그 뒤에 우리 회원들 명부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또 혹시 이제 추가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해보고 싶은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뭐 그냥 주시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엔텔스나 이런 쪽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메일이 됐든 전화로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또 어떤 형태가 됐든 아마 늦지 않은 시간에 우리 IoT 연구에 워크숍을 하든 뭐 이런 시간들을 추가로 그때 좀 구체적인 이런 비즈니스 내용을 갖고 지금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차피 SK텔레콤하고 엔텔스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내년에 혹은 올해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잘 내서 우리 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광주대학교의 남강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잠깐만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한 5분 정도. 네. 이런 이제 교문하고 교문 바깥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이트웨이를 받습니다. 게이트웨이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기본이라든지 이런 거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세프티존. 표지판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게 들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애들이 몇 명의 애들이 그래서 이제 운전을 조심하라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요 관련돼 가지고는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이제 가방에 이제 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조정하는 표시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알림 앱 서비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학생이 들어갑니다. 교문을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를 갖다가 이렇게 통과를 하죠. 게이트웨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제 최초 등록되는 그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최초 이니셔티브 되는 그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제 플랫폼에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뭘 포장하냐면 이제 트리거를 넣어요. 다른 게이트웨이에서는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카운터를 하지 말아라. 최초 카운터를 인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교문을 통과하잖아요. 교문을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카운터가 이제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교문을 통과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카운터가 이제 하나 빼지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통화 안전 서비스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의 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런 것들을 다 해놨어요. 뭐냐면 우리 그 특허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전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들어가는 이런 그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가지고 엣지라든지 원 엔드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될 수 있는 아티팩트로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TR69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가지고 확실히 그래서 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전부 다 얘기하면은 힘들어지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서비스 플랫폼까지 이제 그 서비스되는 그 서비스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이제 구축할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제 트리거링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이제 엠프스하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원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런 것들 갖다가 지역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 구미 지역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있거나 이렇게 되면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동해서 사업을 같이 해본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크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SKT나 KT나 LGT가 될 수 있어요. LGT가 될 수 있고 이런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학교가 NPS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특허인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도 비콘 있잖아요. 비콘 관련돼 가지고 비콘에 이제 들어오는 신호가 UUID라고 있는데 그 UUID하고 이제 리소스 트리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여기서 이제 특화해 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UUID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콘인데 비콘은 이제 신호만 이렇게 줘요. 신호만. 그리고 얘는 이제 BLE4라고 해가지고 신호만 줘요. 근데 신호를 주는데 그 데이터는 유니크해야 돼요. 데이터는 그 서비스에 따라가지고 이제 유니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니크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쿨존 세프티 서비스라든지 요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비콘 개발하는 업체 있다 그랬죠. 오늘 보셨나요? 없구나. 왜냐하면은 비콘을 갖다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UI라든지 이런 정보들 관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포맷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전부 다 서로 이제 융합해서 해야 돼요. 어떤 한 회사가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이런 하면은 이제 여럿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측면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 관련돼가지고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좀 퀘스천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공사업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누군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면은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라도에 있으니까 광주하고 이제 거기 있으니까 목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목포시에서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승인이 날라고 하고 있어요. 요 사업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라이를 해보는